안녕하세요. 국감 읽어주는 여자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국감 읽어주는 여자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이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든든한 광주의 힘 임종선 의원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씨. 네. 아니, 국감도 아닌데 국감 끝났잖아? 네.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 말씀하시죠. 의원님 국정감사 지적 중에 K무브 사업 문제 때문에 오늘 급하게 뵙자고 했어요. 그거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잠시만 심호흡 좀 할게요. 네, 이제 좀 가라앉은 것 같네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K무브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짧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알선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K무브로 명칭과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됐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라고 지시했었죠. 근데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가 청년을 해외로 보냈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보낸 청년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작년 단기가정만 총 24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들의 연봉만 따로 평균을 추려봤는데 1,699만 원이었고요. 제일 적은 연봉은 1,50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505만 원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한 80만 원? 90만 원? 그 정도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 월급이 2020년에 받는 월급이라고요? 88만 원 세대 이야기가 지난 지도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진심으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이 청년들이 보내준 곳이 대부분 싱가포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2015년 기준 1년 생계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청년 인재들을 선발까지 해서 1인당 580만 원이나 국비를 들여서 200시간이나 교육을 시키고도 청년들이 과연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의문이 들고 참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을 보내놓고 연락이 두절된 청년이 무려 147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이 숫자는 뭔가요? 예,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인데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작년 취업 청년이 총 5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 147명,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문제는 이 청년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 청년들이 숙식을 제공받는지 또는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의원님, K무브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K무브 사업 개편이 실적 위주, 그러니까 이제 당시 대통령이 보기 좋은 사업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꾸려지다 보니까 질보다는 숫자에 집착한 사업 구성이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 편의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업이 이어져 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얼마 전 열정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건 정말 해외판 열정페이가 아닐 수 없어 보여요. 근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가정 중 특히 제가 지적한 단기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고 단기 가정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축소뿐만이 아니라 아예 폐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트랙 2 가정과 같이
일자리 질에 집중한 사업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은 잡았으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실상 아무도 청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 K무브 사업을 참여할 때도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이름에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을 텐데 청년들의 배신감도 클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큰 세상을 보고 왔으면 하는 바람에 자녀들에게 유학을 권장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 자녀의 생활비를 현지에서 벌게 하면서 사회적 경험도 쌓기는 했지만 정부의 이런 방식은 교육 목적보다는 편의 목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한 감사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청년들이 더 안심하고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은 참 듣기만 해도 답답한 사업이지만 이런 문제가 지적됨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이다 같은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아무튼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초청드렸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벌써 끝내려고요? 네. 아니 국감도 끝났는데 소회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궁금한데요? 어머 그래도 들어봐요. 지금 26일날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설마 지금 저 빼고 원샷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국정감사 국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흡족한 성과도 많았고요. 또 그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강주 시민이 저 임종성을 믿고 다시 한번 국회에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또 강주 시민을 위해서 저 임종성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내 코너인데 클로징을 왜 의원님이